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청와대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와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급해진 청와대가 엊그제 해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또 다른 거짓말 의혹을 낳고 또 해명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의 공보라인이 지금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KBS 뉴스가 또 다른 특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청와대는 이 울산시 부시장,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씨가 제보를 했다는 그 의혹에다가 하나 더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10월 달에 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제보를 받아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정리했다. 이 해명도 거짓말 같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제보가 청와대로 접수돼서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입니다. 이중. 그리고 둘 다 발단은 송병기 부시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보는 송병기 부시장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송병기의 말을 들은 울산의 업자가 청와대에 제보를 했고, 이건 역시 청와대가 공정위원회에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같은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 공보라인은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청와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일까요? 어제 KBS의 보도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와대는 엊그제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을 통해서 이례적인 해명이었습니다. 고래고기 보고서까지 흔들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해당 문건의 근거가 된 제보, 지난 2017년 10월 달에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다. 그리고 이 접수를 한 사람은 이 첩보를 작성한 문모 행정관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다. 그 전에 한번 제보를 했다가 몇 달 뒤 이 문모 행정관이 청와대로 들어오자 또 제보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SNS로 받아서 그것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보다 한 달 전쯤에 이미 민정비서관실에 같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 KBS의 보도 요지입니다. 자, 이 제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된 것일까요? 자, 이 제보는 송병기 부시장과의 접촉 후 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걸 이미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청와대 발표 또는 송병기 부시장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알려진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 라는 이 송병기 부시장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도록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사람으로 청와대가 말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고민정 대변인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실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다. 이것도 의외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그러니까 당시 울산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캠프에서 일했던 최측근입니다. 그런 사람의 제보를 받아서 경찰청에 첩보를 줬다?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의 취재가 맞다면 말입니다. 자, 어제
성병기 경제부시장은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분 40초 동안 그냥 단순히 준비한 입장문만 읽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총총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 부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를 하기 앞서 2017년 8월 이미 훨씬 전에 첩보 내용에 포함된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보,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10월 달의 제보 이미 이전에 8월 달에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울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의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성 부시장으로부터 경쟁 레미콘 업체가 사업상 특혜를 얻게 된 데는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업체에다가 성 부시장이 제보를 한 겁니다. 야, 사실은 말이야, 울산시에 김기현 측근이 이렇게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준다, 특혜를 준다, 이거 알고 있냐? 자, 이렇게 그 내용을 준 겁니다. 왜? 이 송 부시장은 과거에 김기현 울산시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밀한 이야기를 알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는지 어쨌든 레미콘 업체, 경쟁업체에 이런 제보를 해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레미콘 업체는 2017년 9월 초 송 부시장의 말을 토대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를 합니다. 자, 민정비서관실에서 볼 때는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입니다. 이 제보를 받고 저 사람은 한국당 소속이니까 충분히 이거는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제보를 받고 이 청와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공정위원회로 이첩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레미콘 업체,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 특혜를 줬다는 그 레미콘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레미콘 업체가 송 부시장의 말을 듣고 이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받은 청와대는 공정위원회로 이 제보를 이첩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자, 경찰은 이미 비슷한 제보가 청와대에 접수 처리됐는데도 송 부시장이 다른 의혹들을 함께 취합해 다시 제보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은 또 수사를 합니다. 공정위에도 주고 경찰청에도 주고 한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송 부시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에 직접 제보도 하고 다른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제보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KBS의 요지입니다. 자, 해당 업체의 청와대 제보 문건을 이미 검찰은 확보했다고 KBS는 보도합니다. 조만간 업체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송 부시장은 해명을 요청받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송 부시장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엊그제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다른 정부에서 여론을 조사한다고 물어봐서 이 제보를 했다고 이야기했고, 또 어제는 청와대 행정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보를 했다고 하고 말이 자꾸 바뀝니다. 이게 어찌 된 걸까요? 그리고 어제 KBS의 특종 보도는 이미 이것 이전에도 레미콘 업체를 통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공정위원회에 이미 이첩했다. 같은 건입니다. 이거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같은 건이 두 번 들어왔는데도 한 번은 공정위에, 한 번은 경찰청에, 이게 제대로 된 체계가 있는 청와대의 모습입니까? 제대로 된 민정비서관실의 모습입니까? 당시 민정비서관은 누굽니까? 백원우입니다.
자, 이제 KBS 보도, 이미 검찰이 이런 확정을 잡고 이 레미콘 업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이 묘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하명수사 의혹, 이제 점점 더 진실을 향해 검찰 수사의 칼끝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